오늘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고 잘 쫓아오셔야 되고, 일단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봄, 눈 오는 밤을 시작으로 시를 연달아 조질 건데, 오늘 시의 날이에요. 시만 조집니다, 오늘. 봄, 눈 오는 밤, 보리타작, 그 다음에 쉽게 씌어진 시, 산유화, 농무까지 가고요. 시간이 남으면 모닥불까지도 가겠습니다. 일단 뭐 대충 하진 않을 건데 아마 거기까지 못할 거고, 봄, 눈 오는 밤, 보리타작, 쉽게 씌어진 시, 산유화, 농무 한 5작품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 진도 촉박해요. 뒤에 조금 진도 범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러냐면, 신봉고가 어쨌든 다른 학교들과 개강을 똑같이 했는데, 혹시 국어 며칠에 치는지 아니? 시험? 아직도 안 나왔어? 뭐 하자는 거죠 이게? 이게 여러분 그 다음 주가 예를 들어서 너희가 목금 치고 올 하잖아, 맞지? 목금에 국어 시험이 있으면 그 주에 내가 보강을 하려고 해도 보강하기가 정말 애매해요. 그렇잖아. 월로 하면 지금 이번 주가 2주차잖아요? 그쵸? 그럼 다음 주 3주차? 그 다음 4주차? 그리고 한 주가 빕니다. 이해돼요? 시험 직전까지. 그러니까 직전 보강은 시험 전날에 하니까. 그래서 보통 그 주에 제가 질문 테이블을 돌리든지 뭐 보강을 조금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너희들도 혼자 공부할 타임이 필요하잖아. 그런데 너희 시험이 만약에 목금이면은 거기에 국어가 들어가시면 좀 애매해져서 혹시 몰라서 조금 앞에 나가 놓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도산 12곡도 막 전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화 가능한 거 2주차까지는 여러분들, 내신 2주차까지는 그래도 좀 쌩쌩한 편이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네요. 아까 제가 보니까 표정이 거의 다 좀 죽상이 우거지상이거든요. 그 한 명도 웃지 않고. 그래서 한 명 제외하면 이제 집에 가시니까 저도 집에 갑니다.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파이팅해서 좀 갑시다. 괜찮죠? 힘을 좀 불어 넣어 주세요. 제가 신봉구 좋아하는 거 알죠? 거지 같은. 좀 화이팅을 불어 넣어 주시고. 예. 그래서 봄, 눈 오는 밤부터 갈 겁니다. 알겠죠? 예. 표 보시죠. 8페이지입니다. 봄, 눈 오는 밤은 그렇게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챙겨야 될 게 세부적으로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일단 모아서 판서를 깔아놨습니다. 여기 있고요. 뭐 이거 말고도 세부적인 포인트들은 있는데 읽어가면서 체크하긴 할 건데, 요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판서를 지금 하시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판서할 자리는 그 밑에 하셔도 되고요. 8페이지 밑에 공간 있죠? 그 위에 하셔도 되고, 뭐 넉넉하신데 하면 됩니다. 뒤에도 있으니까 옆에나 넉넉하신데 하면 됩니다. 일단 뭐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이 봄, 눈 오는 밤에서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우리 봄. 시간적 배경, 계절적, 이거 알잖아, 맞지? 오케이. 요거 밤, 뭐 시간적 배경, 이건 계절적 배경은 안 되고 시간적 배경만 되겠죠. 요 정도 체크는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굳이 노란색 쳐놨고요. 그거는 제목에서 챙길 수 있는 포인트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잘 봐. 이 배경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별다른 어떤 정서나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배경에서 어떤 이미지들 이 떠오르느냐를 잘 주의하면서 가셔야 된다. 그게 포인트고요. 특히 다양한 표현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의인법, 중의법, 도노법, 영탄법 돼 있는데요. 의인법은 다 아실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선지에 깔릴 때 동물이나 사물을 인격화시켰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의인화된 거다, 의인법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요건 다 아시는데 이 효과를 잘 모르십니다. 효과 보시면 주제 부각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화자의 정서 효과적 표현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3번 요게 좀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럴까? 대상과의 거리감이 왜 줄어들까요? 의인화를 하면?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왜 거리감이 줄어들까? 대상을 의인화하면?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강아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걔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 쟤도 사람처럼 있구나.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 공감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리적 거리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하면 뭐야? 친밀도가
높아진다.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것만 좀 주의하자. 대상과의 거리감 줄어든다. 친밀감 늘어날 수 있다. 요겁니다. 안 되네. 네, 됐고요. 네. 밑에 중위법 되어 있습니다. 중위법은 이제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복해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그럼 본문 읽어가면서 제가 해석하겠고요. 뒤에 이제 눈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눈. 맞죠?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PPT에도 깔아놨으니까 그거 나올 때 한 번 더 하고요. 이거는 적지 않겠습니다. 돈호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뭐야? 부르는 겁니다. 대상을 야! 어이! 부르면 어떻게 돼? 잡아? 뭐야? 불렀어. 야! 불렀어. 어떻게? 저 쳐다보죠? 대상을 부름으로써 어떻게?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죠. 맞죠? 네, 딱 그겁니다.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 몰라서 종합적으로 적어놨고요. 영탄, 자 감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느낌표, 뭐 감탄사 당연히 이걸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아, 오, 우 다 됩니다. 종결 어미가 좀 중요하죠.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뭐뭐 구나, 뭐뭐 도다, 뭐뭐 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종결 어미로 영탄법 나타낼 수 있다. 됐죠? 봄눈 오는 밤 가지고 문제를 낼 때 내용으로 낼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표현상 법칙 찾게 만듭니다. 표현상 특징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봄눈 오는 밤 문제 푸실 때는 아주 빠르게 푸실 수 있어야 돼. 왜? 어차피 찾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특징 각각 맞는지 비교하시면서 찾는 거예요. 뭐 정서 비교하고 이딴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서 뭐가 있어?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무 너무 좋아.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 아름다움. 너무 아름다운 거 좋아. 아름다운 거 좋아. 계속 반복하면 뭐야? 예찬이잖아. 칭찬하는 거 맞지? 그거밖에 없거든요. 거의. 이해되시죠? 내용보다 무조건 표현 그리고 배경적 이미지에 대한 생각 그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행가리, 행간 걸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간 걸침에 행과 행 사이에 뭔가 걸쳐 있다. 행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인데 이유가 중요해요. 알겠지? 당연히 이유는 뭐 어떤 걸 강조하려고 바꾸겠죠. 굳이 있어도 되는 자리에서 따로 떼가지고 밑으로 딱 붙여버린 건 그 떨어진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이해되시죠? 납득되시죠? 오케이. 네. 이 정도 딱 챙기시면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적으신 분은 거의 다 적었죠? 이제 갑시다. 네. 가볼게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길 건너 숲속. 야,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숲속 뭐야? 그냥 공간이네요. 공간적 배경. 아주 전형적인. 그냥 아주 가볍게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파란 펜으로 그냥 공간적 배경이다만 적어주시고. 봄는 맞는 나무들,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였다. 자, 아까 뭐랬지? 이미지가 중요해. 그냥 모습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길 건너 숲속에 나무들이 봄 눈을 맞고 있어. 어쨌든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봄 눈이래? 눈이래?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들어 발치가 하얗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거 아니야? 하얗다. 이거는 왜 드러나는 거예요? 눈이 내렸으니까 당연히 하얗겠죠. 이해되시죠? 눈이 내렸으니까 하얀 거고 하얗다. 색채 이미지 당연히 드러나는 겁니다. 네, 요건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봄눈 맞는 나무들을 지금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 잘 봐. 화자가 이 나무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화자가 관찰하지, 대상을. 거기에 대해서 막 쓰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묘사하거나 시각적으로 뭔가 구체화시키려고 하겠지. 맞지? 저건 어떻게 보이고.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당연히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관찰하고 있는 상태니까. 괜찮죠? 괜찮죠? 네. 감각적 이미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때려서 외우시면 안 되고 화자가 나무들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 색채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가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네.
그 교과서에 보시면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으라고 가로로 묶어져 있고요. 조그만 글씨로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았음을 나타내면 돼 있죠. 그냥 파란 펜으로 살짝만 밑줄 칠게요. 많이 내리지는 않았다. 그 정도. 왜 많이 내리지 않은 거야? 완전 겨울 눈이 아니야. 봄에 살짝 내린 눈인 거죠. 이해되시죠? 막 퍼붓는 그런 한방눈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봄이긴 봄인데 눈이 내리는 봄이니까 아직 추위가 조금 남아있네? 뭐 초반 봄, 초봄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계절적 배경, 초봄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고 봄인데 눈이 내린다. 괜찮죠? 갑니다. 계속. 다른 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2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자, 앞에 1연에서 나왔던 눈이 등장했는데 그 눈은 뭐야? 스노우 맞죠? 눈이 내리는 거다. 근데 여기 눈은 뭐야? 이게 뭔데요? eyes, 그죠? 눈.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감고 있다고 했으니까 맥락상으로 당연히 여기 달려있는 눈이겠지. 신체에 달려있는 눈. 괜찮죠?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게 그냥 표현상의 특징으로 어떤 뭐 추측하는 의미겠죠. 추측을 뭔가 하고 있네. 뭐 이 정도 그냥 챙기시면 되고. 너의 예쁜 자, 너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 너에다가 다 내묻혀 보세요. 니까지. 이런 걸 뭐라 부르죠? 인칭 대명사라 부릅니다. 맞죠? 적어볼게요. 인칭 대명사다 이거. 너무 간단한 건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닌 대상을 딱 부르면 무조건 의인법이 된다 안 된다. OX. 사람이 아닌 대상 사물을 통해서 사물에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부르면 의인법이 된다 안 된다. OX. 돼요?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됩니다 이거. 책상, 너 책상아 뭐야? 의인한 거야. 이해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그냥 의인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부르면 이해되시죠? 왜? 대명사라는 게 뭔데? 애초에 사람을 받는 거잖아. 대명사라는 게 애초에 사람을 받는 거잖아. 맞지? 물론 물체를 받을 수도 있는 대명사도 있겠지만 이게 인칭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맞지? 사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 나오면 100% 그냥 의인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위에 뭐랬냐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나무들이 closed eyes. 눈을 감고 있다. 나무에 눈이 없죠? 눈을 감고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화도 되겠죠. 그냥 하나하나 채워 넣는다는 식으로 가시면 돼요. 표현은. 여기도 의인화고요. 여기 밑에도 의인화입니다. 당연히 예쁜 가문은 다 의인화고요.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일단 내용적으로 쭉쭉 가면서 간단한 표현부터 챙겨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너 아니? 이것도 물어보는 건데 뭐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거 이거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야, 너 알아? 라고 불렀어, 맞지? 이런 거 문학적으로 맨날 뭐라 그래요? 청자를 설정하고 마치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게 옛날에는요 수능에 대화 형식, 대화체 이렇게 엄청 많이 구별을 시켰는데 요즘엔 트렌드가 그런 구별을 안 시킵니다. 그거 다 뭉뚱그려서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그냥 딱 적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청자가 있으면 일단 대화체이긴 한데 대화 형식이긴 한데 청자가 말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맨날 따졌거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게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자한테 말을 건넨다. 그거에 주목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이고요. 일단 말을 건네긴 했지. 그 청자가 설정돼 있긴 하지. 맞죠? 그럼 너는 뭐겠어? 청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듣는 사람. 이 시가 엄청 지루해요. 봄눈 오는 밤이. 별 내용도 없는데. 챙길 포인트가 표현상의 특징밖에 거의 없었어. 그래. 알겠죠? 빨리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합시다. 됐죠? 됐습니다. 그 이연에 보시면요.
너의 예쁜 감은 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장 중요한 현관펜 한번 쳐보시고요. 옆에 보시면 중의적 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별표 하나 매기시죠. 이게 이제 눈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기 눈, eyes 맞죠? 그 다음에 snow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거? 뭐 우리 쌍눈 이런 말 들어봤어? 맞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한자어로 이제 맹아 이렇게 할 때 그 아자 싹 아자를 쓰는데 그것도 이제 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눈을 생각할 때 그 쌍눈, 싹이 나는 그 지점, 싹이 튀어지는 그 발아 지점을 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석될 수 있다를 적어 놓은 거예요. 중의적 표현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 그거로 연결될 수 있어? 나무가 식물이니까 싹을 틔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그냥 진짜 아이즈가 아니고 싹을 틔우는 그 발아하는 그 싹들의 쌍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해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두 가지 중복돼서 해석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중의적 표현이다. 괜찮죠? 중의법, 중의적 표현이다. 됐습니다. 됐고 그 보시면 봄을 맞아 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 있죠. 이번에 거기만 현관펜 쳐보시고 그 싹 가로 열고 거기가 아자입니다. 싹 아자예요. 됐죠? 그럼 어쨌든 간에 그 눈이 그 아이스로 해석되든 싹으로 해석되든 간에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예쁘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뭐 예찬은 맞는 거예요. 뭐로 해석되든 간에 예찬은 하고 있다. 아시겠죠? 챙기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3년으로 가보죠. 자, 눈송이들이 줄다름 훔쳐온다. 자, 시에서 맨날 나오는 거 뭔가 움직임이 있어. 뭐 어디로 뛰어가. 파도가 밀려와. 바람이 홍휘 불어. 다 뭐야? 움직임이 있죠. 움직임이 있으면 싹 다 동적 이미지입니다. 맞죠? 그게 좀 더 활발하게 느껴지면 보통 역동적 이미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 뭐야?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막 달려온다는 거지. 그 뭐야? 당연히 역동적 이미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냥 줄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비슷한 구절이 나오면 야 움직임이 있나 없나부터 딱 보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눈송이들도 마찬가지지. 줄다름쳐 올 수 없는 상태잖아,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하고요. 괜찮죠? 어려운 거 없다. 자, 됐습니다. 혹시 몰라서 얘기하면요. 여기 니은에다가 이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봐요. 니은. 그러니까 니은다 이런 거. 대표적인 현재형 어미잖아.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지훈아 들어 나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면 어때요? 이거 외우시면 안 된다. 그냥 바로 이해를 해봐. 그녀는 갔습니다. 그녀는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떠나간다. 그녀가 떠나간다. 얘기하면 뭐가 달라요? 뭔가 지금 현재 당연히 가깝게 있는 것 같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당연히 어때요? 생동감이 넘친다. 이해되시죠? 현재형 어미 사용하시면 당연히 생동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그 옆에다가 살짝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니은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높인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움직이는 동적 이미지인데 거기다 현재형 어미까지 쓰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움직임이 느껴진다. 괜찮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니 감은 눈에 입 맞추라고. 여기도 니가 나오네요. 예, 당연히 네모 쳐보시고요. 여기도 니. 네. 니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입 맞춘다. 이게 이제 형광펜을 좀 중요한 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입 맞추려고 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도 해석이 좀 분분한데 첫 번째는 이제 키스하는 거잖아, 맞지? 입을 맞추는 거잖아. 첫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 뜨겁게 사랑하는 거겠죠. 너무 좋아한다. 뜨겁게 사랑.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그 로마 혹은 중세에 기사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혹은 뭐 근세의 그 귀족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부인을 보면 기사들이 뭐 합니까? 손에 입을 맞추지. 맞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귀부인을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 손을 쫙 맞춘단 말이야. 손에 입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아, 상대방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의미로 키스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아름다움 예찬. 괜찮죠? 이해되시죠? 난 이해되니? 오케이. 네, 요겁니다. 다른 건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밑으로 내려가. 뭐 나라도 그럴 것이다는 뭐예요? 나라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잘 봐.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쉼표가 눈에 띄네. 자, 하나하나 다 부분 외우려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근데 쉼표가 나왔어. 그 쉼표가 나온 이유가 있겠지. 왜 넣겠어요? 당연히 운율을 살리려고 넣었겠죠. 그쵸? 자, 쉼표가 많이 들어가서 운율을 딱 만들었어. 이건 내재율이야, 외형률이야? 내재율이야, 외형률이야? 다시. 쉼표가 들어가서 운율을 만들었어. 이건 내재율이야, 외형률이야? 외형률인가요? 봐봐. 한 번에 한 김에 정리하고 봅시다. 이게 외형률이 있고요. 내재율이 있는데 애들이 이거 맨날 헷갈려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항상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운율이겠지. 자, 퀴즈. 통사구조 반복은 외형입니까? 내재입니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는 내재율입니까? 외형률입니까? 아무도 몰라. 답해보세요. 뭐예요? 외형률이에요? Why? 드러나서. 오케이. 그러면 쉼표는 외형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단어 반복은? 단어 반복은 아니에요? 자, 그럼 자음 반복은? 어미 반복은? 머리 아프지? 이렇게 외우면 원래 엿배는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어. 애들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어디 있어? 글자를 보지 않나요? 글자를 보잖아. 그런 식으로 치면 다 드러나는 거지. 밖으로. 맞잖아. 그럼 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의를 따로 새로 내리셔야 돼. 잘 봐. 외형률부터 갑니다. 외형률의 정의를 딱 어떻게 내리시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음. 딱 이렇게 딱 박으십시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박는 순간 그 형식에 맞춰서 시를 쓰겠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해되죠? 그 형식에 맞춰서 시를 쓴다? 시조, 가사 이런 것들 생각날 거야. 맞지? 고려가요? 그때 맨날 우리 운율했던 게 뭐야? 무슨 삼음보, 사음보, 음보, 음수, 음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외형률을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말고는 싹 다 내재율입니다. 거의 다 내재율. 그러니까 통사구조 반복 내재율입니다. 쉼표 반복 내재율입니다. 단어 반복 내재율이에요. 이해되시죠? 자음 반복 내재율, 어미 반복 내재율. 그럼 내재율의 정의는 뭐야? 이제 이 정의를 내릴 때거든. 잘 봐. 형식이 정해진 게 아니야. 내재율은 뭐냐면 이건 형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틀에 맞춰서 시를 지었다면 요건 뭐냐면 작가가 취사 선택한 겁니다. 이 시에서는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만들어 봐야지. 이 시에서는 쉼표를 사용해서 운율을 반복해 봐야지.
자, 퀴즈. 현대시의 대부분은 그러면 내재율이야, 외형률이야? 내재율로 운율을 만듭니다. 왜? 거의 다 자유시고 형식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없죠? 이해되지? 이거 애들이 쉼표 반복, 내재율 돼 있으면 뭐야 이거? 궁금해하면서도 그냥 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몇 시간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시 나올 때마다. 취사 선택하면 싹 다 내재율이야. 봄눈 오는 밤에 형식이 정해진 게 있나요? 없죠? 그럼 다른 운율 만드는 거 싹 다 뭐야? 다 내재율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쉼표도 내재율이다. 네, 그거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네, 쉼표 반복 내재율이고요. 근데 쉼표 반복을 하면서 뭘 조절하는 거겠어? 호흡을 조절하는 겁니다. 맞죠? 호흡 조절 정도만 적어 놓으시고요. 쉼표 반복해서 호흡 조절한다. 그래서 운율을 만든다. 당연히 내재율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라고 나오네. 아까 말했던 요거예요. 행가리, 행간걸침. 그러니까 원래는 네 예쁜 가문 눈에 퍼붓는 봄눈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네 예쁜 가문 눈 퍼붓는 봄눈 이렇게 행을 밑으로 밀어버렸지. 행을 이상하게 갈았단 말이야. 행가리, 행을 두 개 걸쳤단 말이야. 행간걸침. 그럼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봄눈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강조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하나 챙기면 이거 뭐야? 감탄사. 맞죠? 그럼 감탄사 사용됐으니까 뭐? 영탄법 연결되죠? 이해되시죠? 어차피 여러분 외우는 거는 어차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혼자서. 내가 해주는 건 좀 더 암기하기 쉽도록 연결관계 만들어주고 수업 시간에 본인이 잘 이해 못하던 거 납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됐습니다. 거의 다 했고요. 그 앞쪽으로 잠깐 돌아가서 세부적인 거 조금 더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 봄눈 오는 밤 제목에다가요 보시면 그 밤 돼 있죠. 밤에다가 형광펜 한번 칠해보시고요. 자, 봐, 이거 내가 시각적 이미지 중요하다 그랬거든. 자, 밤 어때? 어둡지? 검은색이지, 맞지? 근데 뭐가 내려? 눈이 내린다, 맞지? 그 눈은 무슨 색? 보통 흰색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오케이, 흑, 백, 대비네. 이해되죠? 흑백 대비. 다시 말하면 뭐? 색채 대비. 보통 대비는 말이에요. 하나를 강조하거든요. 그럼 뭘 강조하겠어? 당연히 눈을 강조하겠죠. 이해되시죠? 밤이 강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화자가 예쁘다고 한 게 뭔데? 계속 눈에 대해 좋다고 했잖아, 맞지? 그 봄눈 맞는 나무들에 대해서 예찬했고, 맞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당연히 눈 강조될 거고요. 흰색이 색채 대비로 강조된다. 그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잠깐 교과서 볼게요. 네. 자, 몇 개 추가로 적겠습니다. 아주 추가적인 표현들만 적을게요. 자, 1연에 숲속 공간적 배경했고요. 봄눈 맞는 나무들 관찰의 대상인 거 맞고, 그 옆에 1연에 보시면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돼 있죠? 돼 있죠? 예, 거기다가 현관펜 한번 쳐보시고요. 1연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돼 있고, 밑에 화살표를 꺼내서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이렇게 적읍시다. 1연 땡땡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 거기다 현관펜 치시고 화살표 꺼내서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뭐 어려운 건 없는데 관찰을 했고 실제로 봤다. 요 포인트가 조금 선제가 걸릴 때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밑에 이연도 추가로 체크할 거 볼게요. 아까 있을 것이다. 자, 리을 것이다. 뭐예요? 추측형 종결 표현. 추측형 종결 표현입니다. 아까 추측하는 거라 말했죠. 이 정도만 적으시면 되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필요 없고 가문은 중의적 표현 했고요. 밑에 너 아니 뭐 사람을 부르듯 부름으로써 다른 거 필요 없고 주의를 환기. 그 환기에다가만 체크해봐요. 잘 모르시는 학생이 있어서 이 환기는 공기 환기시키다의 그 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다시 불러일으킴입니다. 다시 환기라고 딱 나오면 시에서 어떤 정서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외우시고 계셔야 돼요. 관계에 대해서는. 됐어요. 오케이. 다른 거 괜찮고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눈송이들이 줄다름 쳐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아까 말했죠. 입 맞추는 거 뭐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도 되고 맞지? 그 사랑을 하는 것도 되고 맞지? 그 대상에 대한 뜨겁게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다 됩니다. 나라도 그럴 것이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나라도 그럴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 나도 그래. 이게 뭐야? 선지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 화자도 공감하고 있다. 그렇죠? 공감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예, 아시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공감 아시면 적을 필요 없고 헷갈리시면 공감 정도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본론 오는 밤을요. 너무 복잡하게 가면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포인트 딱 잡고 가면서 야 이건 이럴 수밖에 없지. 오케이 요건 요거지. 그래서 의나 같은 것도 나중에 단거 나중에 하실 거잖아. 맞지? 의나 같은 거 빼라 그냥. 그치? 어차피 다 알지? 아주 헷갈리는 부분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다 됐고 아까 오 감탄사 챙겼고요. 자, 의나 효과도 챙겼습니다. 싹 다 했고 밑에 이 시의 의미 구조만 조금 봅시다. 보이세요? 오케이. 시적 화자가 관찰 공감하고 있고 미적인 어떤 감흥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봄눈, 뭐 나무들의 가문 눈, 요 관계 그냥 그림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냥 보기 한번 깔릴 수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보고 쉬겠습니다. 요겁니다. 네. 자, 요거예요. 빈 공간이 있으면 살짝 적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눈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리는 눈, 뭐 시간적 배경도 되는 거고요. 당연히 색채 대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맞지? 근데 이게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 감각기가 눈, 너의 감은 눈, 뭐 의인화한 거다. 의인화했다. 나무들이 눈을 감을 수 없으니까 의인화한 거다. 초록의 싹 생명력을 뜻한다.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그럼 잘 봐. 눈을 감았다면 당연히 의인화가 포커스가 되는 거고요. 초록의 싹, 그 맹아 할 때 그 싹, 아자를 쓰면 나무가 뭘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오케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